여기 그전엔 완전히 그냥 공장지대였었는데, 말씀 좀 하나 여쭤봐도 돼요? 그전에 어디 여기 시티즌 시계공업 주식회사라고 어디 있었어요? 네? 그 시험보고 감사합니다. 네. 요 근처 어디 같은데? 아, 저기 시계탑 있는 데가 아마 구글 지도를 보고 찾아왔는데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. 지금 저기가 바로 제가 53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직장, 시티즌 시계공장 자리였어요. 여기서 가깝죠? 한 200~300m 정도 더 가면은 오리엔트 시계공장이 있어요. 이재명 대통령님도 소년공 시절에 오리엔트 시계공장을 다니셨다고 하죠. 그때 저는 여기서 그 선반이라고 하는 데서 일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시계 보면은 이 뒤에 뚜껑을 이렇게 닫으려면 홈을 파야 되거든요. 예리한 칼날, 그러니까 비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홈을 파는 일이었어요. 이 공장은 그 6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2시에 그 퇴근을 했어요. 그리고 4시까지 그 학교에 등교를 하고요. 행성의 그 전두관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 갈 길이 막막했었는데, 그래도 여기 야간 고등학교에도 와서 직장을 다닐 수가 있어서 정말 저 자신이 뿌듯했어요. 원래 집담한 건물인 줄 알았더니 원래 이런 특이한, 여기가 성수동 그 핫플레이스 골목이군요. Nó thấy lẩu trời ở tiền tỷ mà thật là nhiều.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. 여기가 바로 제가 다니던 철화상업 전수학교 자리입니다. 지금은 배제중학교, 배제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네요. 학생들이 한 주간, 야간 합쳐가지고 한 2천여 명 정도 됐어요. 천호상업 전수학교가 야구의 명문이었어요. 되돌아보면 당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. 낮에 직장을 다녀서 피곤하니까 다들 자는데 선생님이 특별히 뭐라 그러지도 않더라고요. 기억나는 게 어느 날 박문영 화학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작년에 우리 학교 출신이 서울시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아주 크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.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의아해하기도 했고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. 우리 학교의 수준이 그 정도로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. 저기가 제 자취방 자리였는데요. 학교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. 오늘 저녁에 제가 묵을 방입니다.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. 방이 예쁘네요. 거실이 이렇고, 아이고야, 아이고 혼자서 왔는데 한 가족이 와도 되겠네. 먹으라 그렇게. 천호동 민박집에 들어왔어요. 제 고등학교 때 자취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때도 그때 그 자취방이 연탄 달린 방 한 칸짜리였는데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. 주인 아주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어머니가 밑반찬으로 깻잎하고 무 장아찌는 늘 보내주셨어요. 제가 잘하는 음식 메뉴 중에 하나가 오뎅하고
그 얇은 오뎅 있잖아요. 그 콩나물을 넣고 그 다음에 김치, 김치를 넣고 짜글짜글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. 지금도 그 맛이 눈에 선한데 어느 날 그 빨간 고무대야 큰 데다가 이 깍두기를 쫙또 이렇게 버무리고 있는데 그 울타리 그 틈새로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들여다보고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. 아이고 순간 얼마나 창피. 뭐 그게 자취생들의 일상인데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. 천호동 사거리를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리어카에다가 채소를 가득 싣고 여기를 매일 도착 버스는 강동영대로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 목소리가 다 묻혀버렸어요. 제가 조용한 곳에 가서 다시 차분하게 어느 날 그 리어카 채소 장소를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. 그래서 물었죠. 이 채소를 어디서 떼다가 파느냐고. 그러니까 농산물 광나루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떼다 파는데 하여간 뭐 주택단지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오전에 다 팔린다고 하더라고요. 순간 저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의욕이 생겼어요. 시간도 뭐 더 생기고 돈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2년 가까이 다니던 시티즌 시계 공장을 그만두고 자취집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해서 5,000원을 주고 리어카 한 대를 샀어요. 근데 그때 여기 농산물 도매 시장을 새벽 5시에 오면 하여간 저 아랫역에서 왔는지 큰 트럭에 채소를 가득 싣고 이미 와 있었어요. 대형 트럭 이 꼭대기에 화주가 올라가 있고 저는 그 트럭 바로 밑에서 흥정을 했죠. 배추 20포기 주세요. 얼마예요? 무 30개 주세요. 얼마예요? 이제 그러면 그 트럭 위에서 화물주가 던져줘요. 그럼 그걸 우선 받아가지고 한쪽에 쌓아놨다가 차곡차곡 리어카에다가 다시 실었죠. 그때는 여기가 전부 자갈밭이고 갈대가 아주 무성한 허벌판이었어요. 이 근처에 장미 아파트가 처음 생겼거든요. 그때 참 땅을 몇 평 사놨으면 차츰 이제 채소 파는 요령도 생기고 장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이제 제가 왔다는 거를 이제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밑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죠. 배추요, 무요, 달랑무요, 열무 왔어요. 근데 그게 처음엔 그게 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조금 나오다가는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. 소리를 지르면 이제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난간에 팔을 이렇게 괴고 내려다 봐요.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숙이고. 어떤 때는 그 학생이 왔구나 하고 이제 내려와서 배추도 사고 열무도 사고 뭐 생강도 사고. 그때 이 농산물 도매시장 정문을 나오면 바로 그 옆에 순두부를 팔고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매일 뜨끈한 순두부를 한 대접씩 먹었거든요. 양도 많이 주고 참 맛있었어요 그때. 그래도 그때 순두부가 훨씬 맛있었어요. 바로 여기에요. 여기가 광나루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거든요. 지금은 뭐 완전히 다 바뀌었네요. 매일 새벽 5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떼다가 팔던 기억이 생생하네요. 그렇게 어느덧
고등학교 3학년 말이 되자 글쎄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을 쉬었더니 나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. 문제는 학력이었어요. 제가 아무튼 뭐 중학교를 전도관 교회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지 못했고 또 고등학교라고 가서 공부를 했지만 그 천호상업 전수학교가 검정고시 13과목을 합격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학교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학력이 낮다고 해가지고 그 보충력 판정을 받았어요. 그때는 뭐 고학력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학력이 낮으면 군대를 들여보내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. 참 좀 뭔가 울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 가까운 부대에서 1년간 방위병으로 근무를 하는 거였어요.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학창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직장을 다니고 채소 장사를 하고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어쨌거나 학업에 좀 더 매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후회도 되고 좀 그래요. 이 미루나무 보니까 작년에 아래랑 스위스 자전거 여행 갔을 때 그 멋진 미루나무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. 칠순유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지난 옛 추억의 흔적을 이렇게 찾아서 여행을 다닌다는 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건강관리도 되고 일석이조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제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그곳을 소개해. 오늘 아주 벚꽃이 만개했네. 이곳이 바로 제가 방위병으로 1년 동안 근무했던 항공대입니다.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. 그때 참 소중한 인연을 만났어요. 제 바로 위에 그 방위병 선임병이 서울시 동사무소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. 그건 좋은데 틈만 나면 자기 자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 저보고 공무원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경쟁률이 높은데 제겐 정말 언감생심이었죠. 어느 날 그 선임병이랑 같이 퇴근을 하는데 정문에 어떤 여성이 선임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. 얼마나 예쁜지요. 선임병이 정말 부럽더라고요. 정말 오늘 저 벚꽃처럼 진짜 화사하고 예뻤어요. 근데 한편 저는 속상했어요. 저 선임병은 저렇게 떳떳한 직장도 있고 예쁜 여자친구도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솔직히 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장래를 걱정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선임병 말대로 저도 공무원 시험을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리긴 했지만요.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. 저의 그 초절 학력에 저 자신을 잘 알거든요. 연목구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어요.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고기를 구한다는 뜻이잖아요.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걸 비유하죠. 그러던 어느 날 한번 해볼까 하고 결심한 건 그게 미련한 건지 아니면
그때 철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요. 분명한 건 저 자신의 처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. 그때부터 부대에서 밤샘 경비 쓰고 이틀간 집에서 쉴 때 집으로 가지 않고 원주 시내 독서실로 갔어요. 바로 저 건물이 제가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러 다니던 독서실 자리입니다. 지금은 목욕탕이 자리 잡고 있네요. 그때 참 앞길이 캄캄했었는데 이 독서실을 다니면서 작은 희망이나마 갖게 됐죠. 돌이켜보면 그 시험은 그 국영수 일반사회 국사 5과목이었는데요. 책을 보면 대개 그 단원별로 우선 그 기본 문제가 있고 뒤에 심화 문제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기본 문제 정도 풀 수 있었고요. 그래도 그게 이해되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. 암기할 거를 손바닥 반만한 쪽지에 적어 가서 활주로 해서 경비를 서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스스로 참 대견했던 것 같아요. 지난날 그 초교 졸업 후에 2년간 놀다가 비록 미인가 중학교에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을지라도 그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아마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. 그러나 행운이 제게 찾아왔어요. 방위병 의무 복무 기간 1년, 제대를 석 달 앞두고 덜컥 구급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. 와, 그야말로 정말 기적이죠. 그것도 턱걸이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.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제는 그럭저럭 풀었고요. 모르는 건 찍었는데 아마 그게 맞은 것 같아요. 곧 제대를 하고 한 달이 지나서 그 원주 문망면 사무소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. 그야말로 B급 제 인생은 그렇게 반전이 생기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. 바로 여기가 문막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곳이죠. 그때 참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그때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.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내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5남매 모두 그 학업을 포기하고 각자 도생을 해야 했거든요.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참 고생 많으셨어요. 하루하루 품을 팔아가지고 저녁에 행성에 가서 내일 먹을 보리쌀을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 오시던 모습이 눈에 지금도 선해요.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이 공무원이 됐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. 한편 많이 안쓰러워 하셨어요.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. 22살에 공무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뭐 마을 담당제라는 게 있더라고요. 여기가 바로 문막 후영리입니다. 제가 공무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마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. 그때 이 후영리 마을 이장님이 그리고 모르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참 정겨운 마을이에요.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, 이 마을이.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. 새벽에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풀을 베서 퇴비도 만들고 그랬거든요. 비료도 뭐 제대로 없을 때 정말 주민들이 열심히 퇴비를 베서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. 당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었어요. 아침에 일찍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치 아니
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이런 그 음악이 매일 아침 또 매년 4월이면 쥐를 잡는 날이 있었거든요. 식량 피해도 막고 전염병을 막으려는 거였는데요. 전날 쥐약을 한 박스 그 리장님한테 갖다 주면 그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나눠 주는데 쌀 한 움큼씩 섞어서 쥐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는 거죠.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여기저기서 개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약 먹고 죽은 쥐를 개들이 먹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였어요. 참 신기한 건 그날 정오 라디오 뉴스에 전국적으로 쥐 몇 천만 몇 마리를 잡았다고 보도하는 걸 듣고 어떻게 숫자가 적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. 산악기에서 일을 했는데요. 봄가뭄이 길어지면 그 천수답에 그 관정이라고 하는 그 우물물을 퍼내서 아랫논으로 이렇게 흘려 보냈거든요. 어느 날 기장님과 같이 그 취병리에 갔는데 글쎄 관정 큰 뚜껑을 열더니만 저보고 그 두레박을 갖고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. 들여다보니까 캄캄하고 웅웅거리는 게 얼마나 깊은지 알 수도 없고 사다리도 없고 어떻게 내려가라는 건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기장님 말씀이 면쓰기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직접 시범을 보이시더라고요. 양쪽 발을 그 지그재그로 그 튀어나온 그 돌벽을 딛고 그 한참을 내려가시더니 그 두레박 밧줄을 그 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끝내 관정 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. 여기가 문막을 지나가는 섬강 자전거 길이거든요. 여기서 그 남한강 여주까지 13.5km. 여기가 원래 원성군청 자리였어요. 이 자리는 그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진물을 보던 그 가명 자리거든요. 인사발령에 따라서 면에서 이 원성군청으로 왔어요. 지금은 뭐 원주시청과 통합을 해서 저기 무실동으로 이전을 했지만요. 군청 사역과에서 일을 했는데요. 기초생활수급자 당시는 영세민이라고 했어요. 직접 제가 의료보호 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하고 어느 날 그 도청에서 국장님 그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. 제가 영세민 치료 사업 현장을 안내하게 됐거든요. 국장님이 타고 오신 차를 함께 타게 됐는데 제가 얼른 그 앞문을 열고 앞자리에 타시라고 이렇게 안내했어요. 근데 안 타려고 엉덩이를 자꾸 뒤로 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얼른 밀어놓고 저는 뒷좌석에 앉고 차가 출발했어요.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국장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묻는 거예요, 저한테.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 하시더라고요. 자네 공무원 생활한 지 얼마나 됐나? 하시길래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로 알고 있었죠. 그러자 운전기사님이 저를 힐끔 보고 이러는 거예요. 국장님이 왜 그걸 물으시는지 아느냐고. 뭐 영문을 몰라서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니까 차를 이렇게 갓길로 세우시더니만 하는 얘기가 얼른 앞자리에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.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차 탈 때 상석이 뭔지 몰랐거든요. 앞자리에 앉으면 뭐 전망도 좋고 좋은 자리인 줄 알았죠. 이렇게 보면 공직에 들어와서 처음에 걱정을 좀 했어요. 학력도 좀 달리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거든요. 근데 보니까 하는 일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뭐 계산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. 이런저런 그 요령을 잘 배우고 조금 성실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원주에서 한 3년이 지났는데 강원도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도청에서 신참 공무원을 한 사람 뽑는데 제가 추천이 된 거였어요. 도청이 뭐 이 상급기관이라서
하는 일이 더 어려울 텐데 은근히 걱정이 됐지만요. 바로 코앞에 제 인생의 커다란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죠. 여기가 원래 문방면사무소 자리인데 50년 만에 왔으니까 기념으로 예쁜 꽃이나 유럽 제라? 얘 여름 내내 꽃 폈어. 아